안녕하세요. 책섬지기입니다. 2023년 6월이 벌써 끝나가는데요. 혹시 1월에 저희가 올렸던 버킷리스트 영상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각자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볼까요? 그럼 먼저 바다부터 몇 권 읽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아직 2권 정도밖에 읽지를 못했어요. 사실 지금쯤 되면은 그래도 절반을 읽지 않았을까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읽어야 할 책들도 많고, 과제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읽고 싶은 책들은 많이 못 읽은 5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그럼 다음으로 노이즈는 몇 권 읽었나요? 저는 4권을 읽었습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과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그리고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4권을 다 읽었는데요. 사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솜담솜담 콘텐츠로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읽게 됐던 것 같고,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역시도 제가 출판도시 서포터즈 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정선 작가님의 동사의 맛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선희는 제가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한 권을 다 읽고 한 권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강성원 시인의 로파이를 다 읽었고 문보영 시인의 책기둥을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시집을 잘 안 읽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2.5권 읽었는데요. 저는 맨 끝줄 소년이라는 희곡과 정영준 소설가의 소설 만세라는 에세이를 읽었고 현재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법 이런 긴 제목의 어떤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네, 저는 2.5권으로 저 또한 역시 진행률이 저조한데 약간 전체적으로 다들 몇 권 안 읽어서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안 읽었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책 숨지기의 다독자인 노이색의 박수를 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권씩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좀 두껍죠. 약간 막간 책갈피처럼. 제가 가져온 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고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에 관련한 다큐를 되게 흥미롭게 봐서 뭔가 이런 평평한 지구론자에 관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생각할 쯤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일단 평평한 지구론자는 아니고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들이 왜 이런 음모론을 믿는지 그리고 이 음모론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다 세세하게 설명해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음모론을 왜 믿지 하고 제가 무시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감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모론을 믿는다는 이 신념 자체가 정체성을 건드리는 일과 같아서 함부로 이걸 내가 고치겠다 이런 건 되게 위험하고 그 사람한테도 좀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비난했던 것에 대해 좀 진지하게 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되게 재미있게 읽을 것 같아요. 되게 두꺼운데 3분의 1 정도 읽었나? 그거보다는 좀 더 읽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럼 이사 언니 먼저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다 읽은 강성원 시인의 로파이 시집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원래 시집을 잘 안 읽거든요. 왜냐면 시집을 어떻게 읽어야 좀 재미있게 읽는지를 평소에 잘 못 느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안 읽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시집은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강성원 시인의 이 로파이가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끼리 엮어가면서 저만의 해석을 좀 덧붙이니까 시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공감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강성은 시인의 이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성은 시인만의 독특한 그런 감성이 아니라 뭔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이라고 느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좀 위안도 받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집에서 이서 언니만의 원픽을 뽑아보자면? 원픽을 뽑아보자면 저는 단언코 류영선이라는 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시를 개인적으로 먼저 읽을 적이 있어서 읽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집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도 그 시가 아직 기억에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시라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게 읽은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앨릭스 코브 작가님의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밀리의 서재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작가님이 뇌의 각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하강 나선을 만들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상승 나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알기 쉽게 해주십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좀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호르몬이나 이런 실제 과학적인 이런 정보들도 되게 사실적으로 또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내가 좀 무기력한 것 같고 혹은 또 우울한 것 같고 하는데 뭔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를 또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이라는 책도 밀리의 서재에서 재밌게 읽었어요.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의 서문에서 부자 지수라는 게 나와요. 부자 지수가 이제 그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보면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제가 좀 대입을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혼나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뭔가 재테크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게 제가 막 해오던 방법과는 또 다르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많다 보니까 혼나는 기분도 많이 드는데 그만큼 되게 유익했던 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뭐 실행해 볼 만한 내용도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책입니다. 네. 두 번째 책이 되게 저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 돈을 써도 되게 조금 쓰는 것 같은데 어디로 빠져나간지 모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약간 이걸 읽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20살 되면서 용돈 받는 단위도 10대 때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책도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내 기분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주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내 구조로 내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감정적인 거니까 이성적인 거랑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그것도 좀 신기해요. 이 책에서 추천해준 방법 중에 실천해보신 거 있으세요? 이 책에서 약간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사람이 많은 곳을 가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은 진짜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있어도
그런 외로움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할 때도 막 집에서 혼자 하지 않고 제가 학교 열람실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좀 더 좀 행복하게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독보다는 분중 속의 고독. 이제 다음으로 가다가 저는 이제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작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고, 그 영화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영화로 먼저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이제 중고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돼서야 이게 사실 소설 원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흥미가 돋아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구매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겪고 집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제 갈 곳이 없어져서 차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린다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길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되게 사실적이라서 진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정말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작가가 실제로 취재 기자 출신이라서 이 작품 하나를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취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현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이고, 소설을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사실에 기반한 에세이? 정말 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소설과 영화 중에 뭐가 더 좋으셨나요? 저는 소설이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다 보니까 이래저래 오래 곱씹을 기회도 더 많고, 영화로 장면으로 스쳐 지나갔던 부분도 더 오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소설로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영화도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도 뭔가 영화보다는 다큐 느낌에 좀 더 가까웠고, 또 신기했던 게 이거 영화도 거의 배우를 섭외한 건 별로 없고, 실제로 노마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찍었다고 해서 조금 더 영화도 그래서 현실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미서 언니부터 저희의 낮은 동서 진행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독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제가 이번에 지키면서 느꼈어요. 제가 시집이 3권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집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아리도 하고, 출판사 서포터즈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과제로 서평을 쓸 때가 있어서, 읽고 싶은 책보다는 읽어야 하는 책 위주로 한 학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시집은 잠자기 전에 한두 편이라도 읽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서 이번에 시집을 좀 많이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집은 잠자기 전에 한두 편씩 계속 꾸준하게 읽을 생각이고, 그리고 최대한 방학을 이용해서 읽고 싶은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대로 있다간 정말 읽어야 하는 책만 읽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학기도 졸업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바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학 때 최대한 많이 읽자는 생각이에요. 저는 일단 2023 부킷리스트에 적힌 책들을 다 읽는 게 목표이긴 한데요. 사실 저도 4권을 읽긴 했는데 2권은 강제성을 부여해서 읽은 책이거든요. 진짜 뭔가 학기 중에는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이 막 여유가 많진 않으니까 읽고 싶은 책을 막 마음껏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학 때를 이용해서 꼭 완독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다 할 계획을 따로 세워두지는 않았는데, 약간 또 계획 세웠다가 이제 실패하면은, 그게 또 자괴감이 들 것 같아서,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킷리스트에 보면 여기 아래 이렇게 반드시 성공하리라라고 적어두기는 했는데, 과거에 제가 어떻게 다짐을 했든 지금은 살짝 회의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적힌 것 중에 절반은 읽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재미없는, 그냥 의무감의 책만 읽으면은 책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부킷리스트에 적은 만큼 내가 읽고 싶은 책들 위주로 선정한 거다 보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씩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읽어볼 다짐 정도는 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꼭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저는 유난히 이번 학기가 바빴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업은 별로 안 듣는데 부가적인 일이 좀 많이 늘어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독서 모임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 독서 모임 책으로 약간 제가 추진해서 저도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서 읽으면 몇 권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지하철 독서 습관을 좀 더 길러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저도 과반수 이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여기 뒤에 책을 몇 권 이상 읽으면 약간 셀프 보상 준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빨리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읽어서 약간 재미있는 보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킷리스트 중간 점검을 끝냈습니다. 목표를 정해도 이래저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책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해 독서 목표를 얼마나 많이 이루셨나요? 저희처럼 많이 못 이뤘어도 저희 영상 보고 다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 봅시다. 그러면 저희 부킷리스트는 최종 점검으로 연말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